바이프로스트에서 일하고 있는 소소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바이프로스트가 바라보는 웹3의 미래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앞에 다른 메인넷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좋은 얘기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머리에서 좀 혼란스럽긴 한데 굉장히 주관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이제 웹3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웹3에 대해서 미래를 보기 전에 이제 올해 웹3 트렌드를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핫했던 것들을 몇 가지 좀 모아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게 아무래도 이런 앱토스 수위 같은 이제 신규 메인넷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메인넷들의 특징은 이제 non-EVM 메인넷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포물을 일으켰고 여기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다들 아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진짜로 이런 non-EVM 레어 1 프로젝트들이 그 많은 펀딩과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은 것에처럼 이코시스템도 잘 빌딩이 되고 있느냐, 사실 보면 이게 앱토스랑 수이랑 지금 이 스캐너인데요. 실제 TPS를 보면 수이 같은 경우 현재 3 이렇게 나와 있고 앱토스 같은 경우는 TPS 6 나와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뭐 트랜잭션이 별로 없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생태계가 빌딩하는 게 그만큼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non-EVM 체인을 새로 만드는 것과 EVM 체인을 만드는 거는 생태계 만드는 것에서 이 빌딩 사이드에서 굉장히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non-EVM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올해 가장 큰 핫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레어 2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옵티미즘, 아비트럼부터 해가지고 뭐 코인베이스에서 내겠다고 하는 베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했는데 실제 넘버를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TVL과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럼 이 레어 2의 한계는 무엇일까라고 보면요, 뭐 중앙화된 구조 뭐 이런 것도 좀 비판을 받긴 하지만 그거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이 토큰의 구조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토큰은 레어 2는 나눠주기만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검증인들한테 나눠주고 유저들한테 나눠주고 그럼 실제 이걸 누가 쓰느냐? 실제 쓰는 사람은 없는 게 구조입니다. 그래서 레어 2가 현재 토큰 이코노미를 성공적으로 만든 곳은 단 한 곳뿐인데 그거는 사실 폴리곤이라는 곳이고요. 그곳은 사실 레어 1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어 2는 기본적으로 가스피를 리더로 쓰고 자체 토큰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코노미가 계속 커지지 않으면 토큰 가격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L1이 되는 방식밖에는 아직까지는 해답이 없어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또 새로운 해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L2는 이런 약점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RC20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BRC20는 이제 비트코인 위에다가 이제 뭐 NFT라든가 토큰을 발행하는 것들이 이제 관심을 받았고 OD라는 프로젝트가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중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 비트코인 위에 뭘 올리는 논쟁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사실 몇 년 전 동안 굉장히 오랜 싸움 끝에 비트코인만 남은 거거든요. 이 피어 투 피어의 순수한 머니 트랜스퍼만 남기고 나머지가 진 건데 원래 비트코인 캐시가 용량 확장과 뭐 트랜잭션 확장을 꾀했으나 무너졌고 비트코인 SV는 사실 이 위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올리자고 했었는데 결국 무너졌기 때문에 실제 현재의 순수한 비트코인에는 어떤 토큰이라든가 NFT를 올리는 거는 구조상 굉장히 적합하지 않고 실제로 뭐 OD라든 같은 BRC20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느 정도 포문은 있었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확장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빌더 사이드에서 굉장히 좀 기분이 처참할 때가 있는데 이제 이 밈 토큰들이 이제 핫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밈 토큰들은 이제 굉장히 어떤 트렌드처럼 굉장히 불타오르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그때 이코시스템을 만드는 곳인 것 같은데 저희가 배워야 될 점은 이 마케팅 민코슨들이 어떻게 마케팅하나 이런 것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2023년의 트렌드와 그거를 극복할 방법은 결국 레어 1이 돼 EVM이 사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레어 2도 지원은 하지만 레어 2 구조를 갖지 않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안 된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프로스트가 생각하는 다음 트렌드 혹은 바이프로스트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느냐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제 블록체인들의 파편화인 것 같아요. 즉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네트워크는 각각의 네트워크 그들 안에서는 서로 신뢰감이 있어요. 서로 스마트 컨트랙트 소통할 수 있고 서로 계약을 할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네트워크들끼리는 안 돼요. 뭐 기본적으로 뭐 서브넷이라든가 뭐 서브스크라이브라든가 여러 구조가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본인 메인넷 생태계 안에서만 서로의 신뢰감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새로운 L1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코시스템 빌딩을 위해서는 EVM 컨버터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신규 L1들이 계속 무제한으로 찍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 저희는 이거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L1의 기능이 있지만 다른 EVM 호환 체인들 혹은 난 EVM 호환 체인들까지도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배 파편화인데, 이거는 저는 원래 이 바이프로스트에 들어오기 전에 VC 사이드에 있었는데 이제 VC 사이드에서 정말 인정하지 않을 이야기이긴 해요. 어떤 거냐면 웹3 VC에 있으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웹3는 다 커넥돼 있다, 다 연결돼 있다. 그 예로 이제 메타마스크를 들어요. 메타마스크 아이디어만 있으면 당신은 어떤 웹3 웹에도 로그인을 할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고, 그게 웹2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근데 실제 빌더 사이드, 만드는 사이드에서 보면요, 메타마스크는 너무 많은 제약을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걸 바꾸고 싶은데 메타마스크 때문에 못 바꿔요. 메타마스크 규정을 따라야 되고 메타마스크는 저희를 위해서 커스터마이즈 해주질 않아요. 그거는 빌더 사이드에서 조금만 해보신 분들이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3는 커넥돼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시면 절대 커넥돼 있지 않고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왜 UI UX가 유저 경험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웹3에서, 이런 커넥돼 있다고 하는 제한된 부분 안에서만 빌더들이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웹3의 문제점 하나고, 그러면 이거를 저희는 어떻게 풀려고 하냐? 저희는 기본적으로 애플 생태계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애플을 보시면 아이폰을 한 번씩 써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이폰만 쓰면 사실 굉장히 불편한 게 애플 생태계예요. 아이폰에다가 윈도우를 쓴다? 최악의 조합이죠. 근데 아이폰에 쓰고 맥을 쓰고 애플 TV를 쓰고 모든 걸 다 애플에다가 맡기면 굉장히 편해지는 생태계고, 이 생태계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는 모든 분들이 다 동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한 제품을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인넷 파트도 있지만 이런 뭐 대파트, 그다음에 뭐 네트코어, 뭐 이런 계정 컨트랙트 어카운트라든가 AA라든가 아니면 소셜 로그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전부 하고 있어요. 전부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전체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커스터마이즈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모든 과정을 저희 스스로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L1 2대 멀티체인을 하고 있고, L1에 있는 인프라와 L1에 있는 보조적인 것들, 심지어 뎁까지도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는 곳이다. 만드는 이유는 커스터마이즈 가능하게 해서 UI UX 유저 경험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웹2가 웹3로 확장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웹2 회사들이랑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웹2 회사들이 웹3에 들어오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저희 유저들이 갖고 있던 유저 경험과 웹3에서 해야 되는 유저 경험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실제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을 사용하는 유저들한테 갑자기 블록체인을 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힘들어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프로스트는 유저단과 인프라스트럭처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이야기 길어져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월렛부터 해가지고 뭐 디파이, 뭐 덱스, 뭐 NFT, 마켓플레이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뒷단에는 또 오라클이라든가 아니면 옵저빙 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
뭐 API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다 뭐 브릿지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 전부 다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요즘 뭐 핫하다고 하는 뭐 소셜 로그인이라든가 뭐 이 가스비 대납이 가능한 AA라든가 아니면 이 도메인 네이밍 서비스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빌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모든 걸 다 빌딩하는 이유는 뭐냐? 왜 이거를 웹3스럽게 각각의 빌더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왜 너희가 다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웹2 회사들이 웹3에 오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선행해야 되냐면 본인들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즈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소셜 로그인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뭐 저희 유저 중에는 뭐 폴리곤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뭐 이것들 이것저것 다 사용 가능해야 되고 뭐 각각의 니즈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것들을 다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뎁들에게 혹은 웹2 회사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이거를 전체 생태계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저희 결론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EVM 호환 가능한 멀티체인 레어 1이고요. 그다음에 이 인프라 생태계를 저희가 직접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생태계 사이의 호환성이 매우 우수하다.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체인들을 서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은 게 저희고 그 웹2와 웹3를 연결하는 다리도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바이프로스트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바이프로스트는 원래 이 신들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도 웹2와 웹3 그다음에 체인과 체인을 서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